안녕하세요. 2월 15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마트가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이마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대형마트, 네, 우리 잘 알고 있죠. 그 조용진 부회장이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 파트고 신생의 그룹 내에 또 하나의 주력 사업이기도 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근래에 이 G마켓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커피, 스타벅스 커피도 인수하고 하면서 돈을 아주 물쓰듯이 있었습니다. G마켓 인수하는 데는 뭐 3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으니까요.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도 한 1조 원 정도 돈을 쓴 걸로 기억하는데요. 더 한 3조 원이 넘는 돈을 4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인수하는 M&A에 쏟아부었죠. 근데 이 이마트가 아주 핵심적으로 좀 온라인 쪽 사업을 키우면서 키우고 있는 SSG.com이 이게 그 수익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자예요. 이게 이제 2022년 이 플라이로, 그러니까 2020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한 1,1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고, 여기에다가 그 전에 인수하기 전에 이베이 코리아라고 있을 때 흑자를 내고 있던 G마켓마저도 적자로 돌아서 버렸어요. 이게 이제 그 계속 돈을 못 벌어주는 회사를 3조 5천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게 오판을 한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금리 인상이 작년부터 계속되면서 소비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마트는 어디까지나 소비, 그 유통회사입니다.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실적이 좋아져요.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이마트가 그 쓱닷컴 데이, 쓱데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. 그때 4분기 때 실적이 반짝해서 좋아졌어요. 그래서 그나마도 1년 연간 매출액도 많이 늘고 또 뭐 영업이익도 그나마 좀 낼 수 있었던 그런 모습 있죠. 하지만 그 핵심적으로 키우고 있는, 돈을 많이 들여서 키우고 있는 SSG.com 이 온라인 사업인데요. 이게 이런 그 뭐라고 부르죠? 이런 하여튼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한 3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SSG.com 이게 상장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, 물론 이 쿠팡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SSG.com도 상장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이 쿠팡 같이 적자를 내던 기업들도 상장할 수 있게 상장 제도가 바뀌어져 있으니까요. 근데 지금 이런 실적을 갖고 상장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지요. 예. 그럼 그렇기 때문에 SSG.com도 상장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뭐 이마트는 그 안에 뭐 다양하게 보시면 이제 엄청 회사들이 많은데요. 근데 주로 주 사업은 이마트하고 이제 SSG.com, 이 G마켓이나 온라인 사업들하고 뭐 스타벅스, 그다음에 이마트 24하고 에브리데이 슈퍼마켓하고 이제 편의점 사업 있죠. 이거고, 그다음에 조선호텔 리조트 이게 있죠.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업이지만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그나마 조선호텔 유동되죠. 그리고 뭐 스타벅스도 뭐 흑자를 내긴 하는데 그 예전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요. 자, 이마트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외형은 컸습니다. 왜냐면 이제 G마켓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외형이 커졌는데 영업이익은 확 줄었어요. 거의 반토막 나버렸죠. 순이익도 뭐 3분의 2 정도, 3분의 1 정도 날아가 버렸죠. 그러다 보니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. 올해같이 경기가 침체해서 진짜 어려워지면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. 근데 이 이마트는 여러분 동네에서 괜찮은 노른자의 자리마다 이마트가 있어요.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동산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이 이마트는 많습니다. 여차하면 그 부동산 자산들을 팔아버리면 돼요. 왜냐면 온라인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동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. 이미 롯데그룹은 지난번 중국 시장 철수하면서 그때 손실 난 걸 메꾸기 위해서 국내 사업도 함께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롯데마트를 많이 줄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에 보면
이제 중국 시장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했는데요.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뭐 롯데마트를 한꺼번에 정리했죠.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. 이마트도 마찬가지죠. 이마트도 온라인 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가 되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이마트, 대형 할인마트들을 정리할 겁니다. 저렇게 157개나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. 온라인으로 커버가 되니까요. 자, 이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이 최대주주입니다. 18%. 이명희 회장이 증여를 해줬죠. 그래서 정용진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함께 이 지분도 좀 넘겨주고 있는데요. 이명희 회장이 갖고 있는 10%의 지분은 장기적으로 이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에 좀 두고 봐야 되겠죠. 경영권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셔야 되는데, 이 동생하고 이제 이 신세계 백화점은 동생한테 물려주고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를 갖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이제 계열 분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마트의 지난해 2022년 실적을 놓고 보면 이마트의 실적은 적정 주가는 한 18만 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13만 원대, 그러니까 11만 원 이 가격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정용진 부회장의 경영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. 시장 우리나라 그 전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용진 부회장이 펼쳤던 사업들 중에 제대로 성과를 낸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. 하지만 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든가 스타벅스 커피를 인수하는 건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을 그 사용해서 구매를 통해서 M&A를 통해서 인수한 거라 사업을 처음부터 키워낸 게 아니죠. 그러다 보니 뭐 거기다 또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설화 그 SNS에다가 소통을 많이 하는 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면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솔직히 그 CEO 리스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세계 이마트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좀 그 정용진 부회장 덕분에 이마트가 그 주가가 많이 할인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들에게 경영권을 아예 넘겨주고 정용진 부회장은 그 오너로서 뒤로 물러나는 게 훨씬 더 이 이마트 주가에서는 긍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 소비가 많이 둔화될 것 같아서 이마트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면 아마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대형마트 점포들을 몇 개 더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온라인 쪽을 더 강화한다면 그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죠.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상승세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마트를 보시는 게 그 좋으실 것 같고, 장기적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소비도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소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통주들은 그러한 거시경제의 이런 뭐랄까요 경기의 동향을 보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